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응이 아주 열렬하게 해주고 계시는 의사가 보는 예술가. 오늘은 누구예요? 맞아요. 루트비 폰 베토벤. 와. 이름마저 멋있죠. 근데 서양 음악사에 있어서 진짜 아주 중요한 사람일 뿐 아니라 지금도 뭐 사실 엄청 그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베토벤 음악은 좋아하시죠? 저는 5번, 7번 교향곡도 저는 사실 월광만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되게 네네네, 좋아하는데요. 피아노에. 제가 뭐 실제로 피아노 많이 연습하던 곡들도 껴 있고요. 피아노의 신약 성서라고 불리울 정도로 피아니스트의 이제 핵심 레퍼토리입니다. 이 피아노 소나타가. 그래서 이제 수많은 피아니스트 연주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글렌 골드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되셨는데 그분이랑 이제 백건우님의 연주를 좋아합니다. 혹시 선호하는 베토벤의 연주자가 있나요? 오진승? 오진승. 좀 깝친다? 약간이야? 또 이거 그때 약간 현대음악 같잖아요. 약간 날 것 그대로의 것을 좋아하나 이렇게 보다. 좀 파괴하고 약간, 좀 약간 변주하고. 예, 표현주의. 가다듬어지지 않은 음악. 여하튼 이 베토벤은 우리가 흔히 작곡가로만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떤 음악을 연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기를. 네네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지금 힌트가 나오긴 피아노요? 했는데. 피아노. 그렇죠.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남긴 피아노 소나타가 피아니스트들한테 아주 중요한 곡이 된 게 우연은 아니었던 거죠. 본인이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피아니스트로서 그리고 뭐 작곡가로서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다가 네네네. 아주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쵸.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길을 이제 네. 청년부일 난청. 시절. 네. 예.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매독 때문에 말년에 이제 귀가 먹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베토벤에게 난청은 20대 중반에 찾아왔어요. 엄청 빨리 왔네요. 굉장히 진짜. 젊은 나이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토벤의 이제 친구이자 네. 의사인 이제 프란츠 베겔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기심 많은 악령인 내 건강이 내 인생의 바퀴에 잔인한 창을 던졌네. 글도 잘 써요. 기가 막히네요. 시 같아요. 하여튼 넘어가고 한동안 청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었다네. 네. 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실제로는 너무 끔찍하게 살아왔어. 2년간 사교 모임이라곤 거의 한 번도 나가지 않았지. 사람들한테 내가 귀가 먹었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 굉장히 뭐 우울감 같은 게 오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베토벤이 피하고. 좀 괴짜라고 알려져 있고 예, 괴팍하다고 괴팍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 난청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뭐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또 네, 얘기하고. 그리고 뭐 여러 명이 얘기하고 있으면 주제에 끼어들기가 어렵거든요. 어렵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게다가 있겠네. 내 직업이 다른 것이었다면 문제는 좀 더 쉬웠겠지. 하지만 음악가니.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상황에 이건 정말 끔찍하게 나쁜 상황이지.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음악가인데 난청이 왔으니까 얼마나 좌절이 그렇네. 됐겠어요. 그 20대, 20대. 20대면 진짜 너무 한참. 네. 그럼 뭐 매독이 진짜 원인이 돼서 20대 때 난청이 생긴 걸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젊죠. 신경매독이면 사실 그쵸, 좀 기간이 3차기 때문에 필요한데. 기간이 굉장히 네, 필요하거든요. 잠복기도 수십 년일 수 있고. 네. 당시 예술가들은 뭐 어디 문제 생기면 뭐 이거 매독 때문이다, 매독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게 매도당하기 많아요. 실수인데 맞아요. 지금 의학 지식으로 들여다보면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토벤은 선천성 난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진 게 1802년이에요. 러프하게 생각하면은 그 전까지는 청력에 문제가 없었거나 혹은 자각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청력이 변하면서 베토벤의 작곡이 변했을까요? 당연히 변했겠죠. 당연히 변했다. 여기는 저는 워낙 천재고 막 악성 베토벤이라고 하니까 네. 또 그렇게 영향을 과연 줬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좀 나빠지진 않더라도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바뀌었을 영향이 것 있었을 같아요. 거다. 근데 이거를 궁금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음. 그래서 베토벤의 작곡 시기를 청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 1798년부터 네네네네. 1800년까지 그리고 1800년 이후부터 1823년까지 그리고 이제 아예 귀가 안 들리게 된 1824년부터 1826년까지 세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각 시기마다 그가 작곡한 곡을 분석을 했거든요. 과연 난청이. 예,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직접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음악이죠? 자, 이거는 비창 2악장 아주 저희한테 유명한. 이게 언제적인지 이야기해 주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듣고 맞춰야 일단 되나요? 듣고 한번 보시죠. 너무 익숙한 곡이죠?
어때요, 느낌이? 좀 차분하고 아름다워요. 이게 사실 한 번 들으면 잊기 어려울 정도로 좀 평화롭고. 기품이 있고 네. 아름답죠. 네. 이거는 20대 중반에 작곡한 곡입니다. 귀를 아직 잃기 전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이건 무슨 곡이죠? 요거는 이제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입니다. 딱 봄. 오진승 쌤이 생각나는. 예. 음악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봄이라는 제목을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붙인 건데 아주 신선한 느낌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달콤하고 유려하고 뭔가 굉장히 밝은 느낌의 곡이죠. 이것도 이제 젊은 나이에 작곡한 곡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상 청력일 때 아마 작곡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 청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시기의 곡들이었습니다. 20대. 네, 이제는 이제 청력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한 곳에 이제 곡을 들어볼게요.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변화를 한번 최대한 귀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화나신 것 같은데. 이게 템페스트. 템페스트. 예. 빠르고 경쾌한 느낌인데 어떠세요? 좀 화나신 것 같아요. 약간 맞아 화나고 어. 막 약간 우당탕탕 이렇게 예, 약간 좀 천둥 번개? 격정이 좀 예, 느껴지죠. 예, 예, 이 곡이 예. 이제 베토벤이 그 유명한 하일리 게슈탄트 유서를 쓰던 시기에 그 베토벤이 진짜로 난청 때문에 그 비관해가지고 동생한테 나 죽을 거다 이런 식의 유서를 쓴 적이 있어요. 이러한 사정을 알고 나니까 곡의 느낌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정말 그 격정적인 마음을 표현한 게. 예. 아까도 말씀드린 천둥, 폭풍 뭐 이런 예, 느낌? 그래서 네. 이름이 템페스트거든요. 아. 이게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 폭풍. 거기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난청을 너무 쉽게 극복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격정을 겪고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작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방식 다릅니다, 작곡이. 빠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빠르게 연주가 될 때는 격정을 표현하고 느리게 될 때는 이제 폭풍이 좀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 악보를 보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상상하면서 그렇죠, 어떤 그렇죠. 수학적인 그러게. 어떤 그런 뭔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렇죠. 천재죠, 천재. 그런데 청력이랑 이 곡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하나만 더 듣고 제가 네,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듣고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진수 선생님은 이제 현악기를 혹시 하시니까 네. 아까 그 바이올린 그 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곡은 라주mov스키 사중주. 그러게요.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른 느낌인데. 아까 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같은 현악기거든요. 소리들이 좀 더 깔려 있는 느낌. 이게 고요. 라즈모프스키는 중음하고 낮은 음이 주로 사용된 곡이에요. 중음과 낮은 음이 그러니까 뭐죠? 높은 음이 아니라 중간 음계와 좀 더 낮은 음계가 아, 많이 사용이 예. 그래서 됐습니다. 약간 이렇게 깔리는 높은 듯한 음자리. 느낌이 있구나. 이러한 특징은 비단 이 곡뿐만이 아니라 베토벤 중기에 작곡된 곡들, 특히 현악곡에서 많이 보여요. 현악 왜 그럴까요? 이게 난청이 주로 고음부터 나쁘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베토벤이 이때는 고음을 잘 듣지 못하게 된 건데 피아노 소나타는 자기가 피아니스트였으니까 상상이 그나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아. 현악기는 그렇지 않았대요. 특히 바이올린은 연주가 굉장히 끔찍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그럼 그나마 이제 청력에서 영향을 덜 받은 낮은 음 쪽 위주로 야, 현악을 아무래도 작곡을 한 거다. 본인이 잘 듣는 소리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음표의 수를 세어보면은 초기 작품에 비해서 1500Hz, 그러니까는 중음의 이상, 중간음의 이상 사용 빈도가 현저히 줄고 대신에 고음을 좀 잘 안 쓴다는 거죠. 잘 안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간음과 낮은 음으로 곡을 구성했습니다. 아이고. 자기가 듣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렇죠, 곡으로. 그렇죠. 그 본인이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음으로 작곡을 한 거죠. 왜냐면 피아노에 비해 잘 상상이 자기가 그때는 네. 안 됐었나. 그러니까 영향을 받기는 받으신 거예요. 받는데요. 영향을 네. 받았고 그럼 아예 귀가 이제 안 들리는 그렇죠. 베토벤의 말기 바로 들어볼게요. 이거가 이제 대작인데요. 예. 이게 말년에 작곡하신 겁니다. 이 곡 이름이 뭔가요? 이건 함머 클럽이어 29번이라 그래서 장엄미사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피아노 소나타의 이제 대작으로 뽑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곡 같아요? 다시 오히려 초반이랑 비슷해진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드나요? 되게
빵빠레를 약간 올리는 네. 뭔가 행진곡 같은. 이게 이제 뭐 가장 대작으로 평가를 받는데 실제로 이제 1악장 악보 스케치를 보면은 만세 르돌프 전하라는 굵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팡파르 같은 다채로운 의미, 이 르돌프 전하에 대한 어떤 환호성 같은 거죠. 여기 보면은 이때는 완전히 기를 먹었어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쪽지를 써가지고 대화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러면 낮은 음이나 아니면 거의 뭐 작곡을 못했어야 됐을 그렇죠. 것 같은데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다양한 전혀 음이 다 섞인 거니까 이거 동시에 치는 거니까. 이게 진짜 베토벤이 대단하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좀 극복을 한 건가요? 오히려 귀가 먹은 이후에는 젊은 시절처럼 높은 음을 그러니까요. 균등하게 잘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기억 속의 소리를 따라서 네. 작곡을 하게 된 거죠. 와. 실제로 음표 개수를 세어봐도 전혀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는 뭐 너무 젊은 나이에 난청했기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영향까지 받았어요. 근데 말년에 이제 그거를 다시 극복을. 최악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 불굴의 악성이 된 거죠. 베토벤은 그 악장을 보면은 그 소리의 높낮이나 그 화음이 악보를 보면은 그쵸. 그냥 그게 이렇게 들렸던 거죠. 자기 머릿속에 들리는 거잖아요. 들리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그쵸. 소리나 화음을 생각해내고 네, 그쵸. 상상을 하면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렵죠. 그런 그쵸. 천재적이고 또 네.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신의 덕에 영역. 이제 사실 우리가 그쵸. 진짜 수많은 고향곡들과 뭐 피아노 소나타, 현악사중주 이런 걸 듣게 된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예술가들을 의사의 눈 또는 귀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어떤 예술가가 나올지 한번 댓글로 맞춰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당신 정말 영상을 재밌게 보셨군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은 필수겠죠? 구독 버튼 그리고 관련 영상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많은 100만 유튜버 당신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된다. 100만 가자!